서울 북촌 고즈넉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화실. 그곳은 화가 한서연의 세상이자 오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옥의 처마 아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물감 냄새와 함께 뒤섞인 오래된 나무 향기.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겉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남편 이도현은 성공한 건축가였다. 수많은 수상 경력과 언론이 붙여준 천재 건축가라는 별칭. 그 옆에 선 화가 아내라니 사람들은 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 상류층 파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정말 완벽한 부부시네요. 하지만 서연은 그럴 때마다 어딘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결혼 5년째 그들의 일상은 완벽한 루틴으로 굳어져 있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도연은 사무실로, 서연은 화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의 서재 앞을 지나던 서연.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췄다. 3개월만 더 기다려. 그녀는 결국 내 손에 넘어와. 재산도, 이름도, 모든 것도. 낯설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톤은 그녀가 아는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가우며 계산적이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걱정할 거 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말이야. 그 마지막 말에서 서연은 분명한 조롱의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그녀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커피를 내려주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전시 준비는 잘 돼가? 이번 작품은 기대가 커? 겉으론 다정했다. 그러나 서연은 처음으로 그 눈빛 속에 숨어있는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을 알아차렸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응, 거의 끝나가.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도연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아, 그런데 오늘 저녁에 민재가 온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계약이야? 서연이 물었다. 북촌 재개발 프로젝트야. 큰 건이거든. 도연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키스가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에 발을 들였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공간이었다. 책장 사이에 꽂힌 작은 서류철을 발견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북촌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북촌 재개발 구역의 상세한 설계도, 그리고 구석에 적힌 글자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개월, H, S, Y,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예정, 자신의 이니셜, 한서연,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토지는 바로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북촌의 땅이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류철 맨 뒤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보험 가입 내역서에는 서연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 기재되어 있었다. 5억 원. 가입일은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자신이 작업하던 대형 유화를 바라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무심코 그린 건물이
남편이 맡고 있던 재개발 지역의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의 무의식이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서연은 자신의 다른 작품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린 그림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건물들을 담고 있었다. 모두 재개발 예정지의 건물들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림들 속 건물들이 모두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었다. 평소 밝고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는 서연의 화풍과는 전혀 달랐다. 도면 구석에 남편이 적은 숫자와 같은 날짜가 떠올랐다. 3개월. 정확히 오늘부터 3개월 후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 뒷면에 몰래 글씨를 새겼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그림을 보라. 도연과 민재를 조심하라. 2024년 9월 14일. 한서연.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뭘 하고 있어?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남편이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걸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림을 몸으로 가렸다. 그냥 스케치 확인하는 거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림이 잘 안 되나? 요즘 많이 예민해 보여.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소라면 따뜻한 터치였겠지만 이제는 그 손길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잔혹함이 스며 있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요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도 많이 발전했다던데. 도연의 제안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제안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차렸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도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 투자자 박민재. 겉으로는 든든한 동업자 같았지만 운명은 서연이 그들의 진짜 대화를 엿듣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에 왔다. 서연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단 위에서 두 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들. 그녀가 사라지면 주식은 내 거, 땅은 내 거. 약속대로지. 민재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이미 준비는 끝났어. 3개월 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지. 도연의 대답이 차갑게 이어졌다. 사고사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어. 북촌 그 높은 건물에서 우울증 환자의 투신 자살로 하면 완벽하지. 그래서 요즘 병원 가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진료 기록 좀 남겨놔야 나중에 설득력이 있잖아.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해. 그녀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그럴 리 없어. 5년간 지켜봤는데 그냥 순진한 예술가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하자. 중요한 건 완벽한 알리바이야. 우리 둘 다 그날은 멀리 출장을 가 있어야 해.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던데.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니까 문제 없을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썼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일기가 증거가 될 것이다. 도연과 박민재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둔 일기는 다음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집은 점점 변해갔다. 문은 어느새 자동 잠금 장치로 바뀌었고 창문에는 보안 센서가 달렸다. 전화기는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끊어졌고 인터넷도 특정 시간에만 작동했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요즘 세상에 보안은 필수야.
혹시라도 불청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보안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두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그녀는 점점 작아지는 공간에 갇혀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다. 도연아, 현관문 비밀번호가. 아, 미안. 보안업체에서 더 복잡하게 바꾸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깊은 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재의 금고를 열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뛰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웠던 날짜가 이제는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금고 안에는 계약서들과 수첩, 그리고 한 장의 명단이 있었다. 모두 재개발 사업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작은 표시가 있었다. 처리 완료. 김영수 처리 완료 2023년 3월 15일. 심장마비. 이미경 처리 완료 2023년 7월 22일 교통사고. 정호진 처리 완료 2024 1월 8일 실족사. 박순자 처리 완료 2024년 3월 20일 가스 중독. 최민수 처리 완료 2024년 5월 14일 추락사. 안지혜 처리 완료 2024년 7월 3일 익사. 윤태식 처리 완료 2024년 8월 12일 화재. 각 이름 옆에는 사망 원인까지 적혀 있었다. 모두 사고사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 명백한 살인의 목록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시선이 명단의 맨 마지막 줄에 멈췄다. 한서연 처리 예정 2024 12월 14일 투신 자살 예정.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최종 목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명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 문제가 아니었다. 도영과 민재는 이미 7명을 죽였고 이제 그녀가 마지막 표적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붉은 와인을 권하며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린 떨어질 수 없어. 이제 곧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어조였다. 잔 속에서 붉은 액체가 일렁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 안에 무언가가 타져 있다는 것을. 와인의 색깔이 평소보다 탁했고 바닥에는 미세한 가루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고마워. 그런데 화장실 좀.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몰래 와인을 화분에 흘리며 마신 척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와인을 마셨다. 기분이 좀 어때? 편안해져? 도연이 물었다. 서연은 약이 작용하는 척 연기했다. 응, 좀. 몸이 나른해지네. 서연은 도연이 방심한 그 틈을 타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다. 서연은 2층 화장실 창문을 힘껏 깨트렸다. 유리 파편이 손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물파이프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서연아! 서연아! 집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다정함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서연의 얼굴을 때렸다. 북촌의 골목길은 어둠 속에서 미로처럼 복잡했다. 맨발로 달리는 서연의 뒤에서 검은 승용차의 불빛이 뒤쫓아왔다. 도연의 차였다. 서연, 그만하고 돌아와. 차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해. 하지만 서연은 그 위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며 도망쳤다. 어릴 적부터 뛰어다니며 놀았던 이 골목들이 이제는 그녀의 생명줄이 되었다. 골목을 헤매던 서연은 우연히 대학 시절 선배이자 기자인 강지원과 마주쳤다. 그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연아, 너 왜 이렇게 해? 지원은 맨발에 상처투성이인 서연을 보고 놀랐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남편의 계획, 금고 속 명단, 그리고 자신이 다음 표적이라는 사실까지. 지원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서연의 두려움 어린 눈빛과 상처투성이 몸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다. 내 차로 가자.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지원의 도움으로 서연은 그림과 도면, 사진, 그리고 수첩의 일부를 확보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아내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피해망상 증세도 있었고요.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걱정에 찬 남편의 모습으로 경찰관들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서연의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북촌 재개발 사업의 의문사들, 그리고 그 배후의 도연과 민재. 서연, 내가 맞았어.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의문사가 7건이야. 모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었고. 지원은 각각의 사건을 자세히 조사했다. 김영수는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망 직전에 도연이나 민재와 만났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기록도 조사해봤어. 도연이 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총 5억 원이 넘어.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 북촌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제 수혜자는 도연과 민재가 아니야. 외국계 대기업이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서연은 목숨을 걸고 남편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녹음기를 가지고 가. 그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 서연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서연아, 어디 있었어? 정말 걱정했다고. 집에서 만난 두 사람. 서연은 녹음기를 숨기고 도연과 대면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땅이지. 왜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해? 도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는 차갑게 웃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어젯밤 민재와 나눈 대화를 들었어. 그래, 맞아. 넌 단순한 장애물이야. 살아있는 한 내 건축은 완성되지 않아. 내가 이 땅의 소유자인 한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거야?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냥 정리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7명이나 죽였잖아. 그들도 똑같았어. 개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었지.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해. 그럼 나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 물론이지. 내 할머니 땅이 필요했거든. 5년 전부터 계획했어. 그 순간 서연은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도연은 분노하여 서연을 옥상으로 몰았다. 어차피 넌 죽을 거야.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자. 지금 뛰어내리면 넌 그저 사고로 기록될 뿐이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녀의 발끝은 이미 옥상 끝에 닿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어?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사랑, 그런 감정은 사업에 방해가 될 뿐이야. 넌 처음부터 내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어. 그러나 바로 그때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원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손을 들어! 남편의 목소리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그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계약서와 명단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도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도영과 민재는 법정에 섰다. 언론은 천재 건축가의 추락이라며 연일 보도했다. 피고인 이도현은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자 거대한 부동산 사기의 주모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도영과 민재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다. 외국계 개발업체와 연결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다. 법정에서 도현은 서연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내 삶도 내 기억도 넌 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사랑을 이용한 건축은 결국 모래성일 뿐이야. 판결은 도연에게 무기징역, 민재에게 30년형이었다. 사건이 끝난 후 서연은 북촌의 작은 화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화실은 같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새 캔버스를 꺼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그림의 제목은 탈출. 검은 그림자를 찍고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붓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캔버스 위로 번져가는 빛은 자유의 리듬으로 가득 차 있었다. 6개월 전의 그 공포와 절망은 이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더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가 되었다. 북촌 재개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원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탐사보도를 계속했고 결국 더 큰 부패 네트워크를 추가로 밝혀냈다. 서영과 지원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화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붓을 멈추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순간 과거의 공포가 다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고 살아남았다.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핸드백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손에 쥐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지원이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함께 늦은 시간에 미안해.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악몽 꾸는 건 아니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새 작품은 어때? 좋아. 이번엔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야. 지원은 서연의 새 작품을 바라보았다. 탈출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에서 그는 강인하고 희망에 찬 에너지를 느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바로 지금의 서연이었다. 정말 아름다워. 너답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서연에게는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고마워, 지원 선배. 선배가 없었다면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넌 스스로 이겨낸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화실은 따뜻했다. 창밖의 북촌 골목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곳은 다시 서연에게 평온과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화실 구석에서 그림자 하나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극복한 어둠의 흔적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지금의 자신이었다. 선배, 내가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야. 정말? 언제? 내년 봄에. 이번에는 정말 내 이야기를 담고 싶어. 고통도 희망도 사랑도 모두. 지원은 서연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았다. 그 열정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일상 속에 숨겨진 어둠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진짜 자유. 서연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 7명의 무고한 희생자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그 악몽은 끝났다. 이제 서연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꿈이 있었다. 마지막 그림자의 정체는 과거의 공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빛 속에서 화실 밖에서는 북촌의 밤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과 지원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의 내일을. 서연이 캔버스에 마지막 터치를 했다. 탈출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여인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서연의 얼굴이었다. 완성됐어? 지원이 물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마지막 그림자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을 들려주세요. 이런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